자, 치매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큽니다. 가족의 슬픈 병이에요. 나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치매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자신을 잃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품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는 것도 모릅니다. 누가 짊어져야 된다? 가족이. 근데 가족은 내 가족이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것보다 뭐가 크다?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시설로는 못 가잖아요. 그죠? 단계로 점점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결론은 보호자 100명 중에서 70~80% 이상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을 줄여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도 지금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어느 정도 평균을 이루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20~30년 후에 정말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돌파할 때는 분명히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안보험 이상으로 내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치매보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기술 발전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아우, 나 치매 오면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죽을 거라는 걸 기억을 못해서 못 죽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평균 수명이 남자 82.8세, 여자 87.4세 평균 수명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이게 2017년도 통계죠. 이게 지금은 여성이 88세가 넘어갔습니다. 평균 수명이. 내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뇌만 못 바꿀 뿐이지 나는 계속 점점 건강하게 오래 유병장수 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돌입을 한 거예요. 우리는 100세 시대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장 두려운 게 오늘 방송 강의 얘기하는 바로 치매죠. 사람도 기계도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1년, 2년 쓰다 보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계도 10년 이상 쓰게 되면 계속 기름칠해주고 새로 바꿔줘야 되고 고쳐서 써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인데 10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 몸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암도 수술해서 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장기도 바꿔가면서 살 수 있지만 뇌는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노후 파산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부각이 될 거다 하는 얘기겠죠. 자, 치매는 간병이 가장 문제입니다. 간병. 자, 간병은 누가 해요? 가족이 하는 거죠. 가족.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치매는 가족이 슬픈 병, 가족이 힘든 병이에요. 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세 사람이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치매가 왔어. 그럼 한 사람은 나를 간병해. 나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나를 계속 돌봐야 돼요. 그러면 간병 문제는 어떻게?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은 내가 암이 오든 어떤 질병이 올 때는 그건 내가 혼자 이겨내면 되는 병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치매는 치매가 오면 내 가족 2명이 나를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간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치매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심심치 않게 계속 치매 환자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치매 환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척도로 단계별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는 건데, 자, 치매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65세 넘으면 나라에서 무료로 치매 무료 검진센터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배우자랑 같이 가든 자녀분이랑 같이 가든 무료로 치매 그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저희 엄마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해요. 왜?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동네에 있는 치매 검진 센터에 모시고 갔었는데, 자, 최근 것만 물어봅니다. 과거 거는 왜? 과거는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다 있어요. 자녀가 몇이고, 이름이 뭐고, 내가 언제 결혼했고, 내 남편이 누구고, 어느 집에 살았고, 어디서 태어났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 30가지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데 다 최근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뭐를 물어보냐. 지금이 무슨 몇 년도입니까? 그리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에 속합니까?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쳐다보셔요. 야, 지금이 대통령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뭐 하셨냐?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제가 결혼식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어제는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치매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료니까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반 이상을 다 틀렸어요. 30개 정도 문항에서 그러니까 20개 중반 밑으로 내려가면 다 초기 치매 진단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한 듯하다 그러면 가족을 동반해서 이런 검사 혜택을 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치매는 아까 뭐다? 미리 발견해서 미리 약을 먹어서 병을 늦추는 게 가장 지금은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치매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CDR 척도라는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줍니다.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 CDR 척도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줘요. CDR 척도는 누가 하느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이거에 관련된 질문도 하고 어떤 척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자, CDR 척도가 뭐냐? 그러면 CDR 척도 총 7단계예요. 7단계. 0점부터 5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자,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DR 그게 뭔데 그거에 맞춰주느냐라고 하는데 자, 0은 CDR 검사했던 0이야. 이거는 그냥 정상이에요. 조금 심한 거에서 조금 미비한 그런 건망증 정도, 건망증이죠. 때때로 나타나는. 그런데 그런 게 있죠. 내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 너 어제 왜 안 왔니? 그러면 나는 그걸 잊어먹고 안 갔지만 친구가 너 어제 왜 안 왔니? 어제 내가 못 가서 이게 생각이 남은 건망증이에요. 근데 어제 왜 내가 안 갔니? 어제 약속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제 치매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DR0이라는 건 아주 경미한 건망증이에요. 심한 건망증은 이제 0.5 최경도로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는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왜?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주는 1점, CDR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이게 바로 경도냐, 중등도냐, 중증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CDR 척도 1점 가장 경미한 치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기억장애, 집안생활, 사회생활,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 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충분히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 치매 환자야 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 이분은 다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을 하는데 다만 방금 5분 전, 10분 전에 일어났던 것만 기억을 못 합니다. 그죠?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지만 배가 안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를 모르겠죠. 그런데 바로 5분 전, 10분 전 거를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바로 이게 경증 1. 그러나 방금 전에 이제 5분 전에 뭐 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가스불에다 뭐 얹어놨는데 돌아서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옆에 배우자나 가족이 있으면 충분히 가족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경증 1이다. 중등도. 경도와 중증의 중간 단계예요. 중등도. 자,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상실. 그죠? 간단한 집안일만 해요. 엄마 이거 쌀 씻어서 좀 만져줘. 엄마 이거 파 다듬어 줘. 엄마 이거 뭐 해?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근데 팔을 갖다 주면서 다듬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화장실 갔다 와서 해줄게 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잊어버려요. 그죠? 이게 중등도입니다. 이 중등도 정도 되면 이제 집에서는 치매 환자다라는 표가 많이 나요. 생활에 조금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가
등도 치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은 진짜 중증이에요. 이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시간, 공간, 뭐 장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있어. 누가 왔구나, 누가 왔구나 하지만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인지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대소변에 실금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외견상으로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외견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대소변 못 가리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요. 자, 중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시설로 가셔야 되겠죠. 3단 중증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설에 많이 가셔야 돼요. 근데 시설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 개인 부담으로 간다. 그리고 중증 여기에는 이제 나의 품격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CDR 5점 정도 되면. 그래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CDR 척도의 증상은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치매보험 우리가 이제 이 무서운 가족이 슬픈 질병 이 치매보험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손보험 못지않는 제2의 국민보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보험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보험인데 자,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치매보험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 경증 치매에서 많이 주는 손해보험 회사도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는 그런 치매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간병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매월 간병비 주는 그런 치매보험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경도 CDR 1점이죠. CDR 1점. 1점부터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중증까지. 중증으로 줍니다. CDR 3점까지. 그러면 경증 진단 받으면 얼마, 중증 진단 받으면 얼마 이렇게 줘요. 그래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 중증 치매 진단 받으면 2천만 원까지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언제?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준다. 그러면 솔직히 이 1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간병비로 매년이 아닌 매달 100만 원씩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온다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치매 진단받고 또 사망할 수도 있어요. 바로 1년 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 동안 보증해준다. 매월 100만 원씩 살아있는 거와 똑같이 3년 동안 보증 지급을 해준다. 누구한테? 유가족한테. 이렇게 치매보험이 현재 나와 있어요. 종신토록 준다는 말씀 드렸고. 자, 보험에는 내가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뇌쪽 질환만 아니면 암 진단 받았어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치매보험 가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병자들 그래서 가입할 수 있고 또 젊은 나이부터 나이 있는 데까지 다 가입이 돼요. 이 정도 조건이면 치매보험 준비하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매월 간병비 주는 거 한번 약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어 라고 하면 일시금 2천만 원 주죠. 아까 경증 치매 때 조금 주고 중등도 치매 때 조금 주고 그리고 중증 치매 때 최고 2천까지 맞춰주고 자, 맞춰줬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언제까지? 종신 동안 언제? 매월 얼마씩?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 자, 현재 내 나이가 85세예요. 치매보험 준비하고 나이가 85세 됐어요. 85세 때 내가 만약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치매 진단비 2천만 원 받았겠죠. 그죠? 2천만 원 받고 지금 100세 시대니까 내가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쳤을 때 85세니까 15년 동안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면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그럼 중증 치매 2천에서 내가 2억 지급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내가 중증 치매 진단 받았어. 2천만 원 받았어요. 생활비 매월 100만 원씩 받다가 1년 후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증 지급. 그죠? 2천만 원 받고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36회를 받았죠. 그럼 3,600만 원. 합이 5,600만 원이 내가 충분히 치매보험 준비하고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이렇게 매월 종신토록 주는 간병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요. 자, 50세 여성. 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남자도 치매 발병률 왜? 오랫동안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남자도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지만 50세 여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자기 때문에 50세 여자로 치매는 90세도 있고 95세도 있고 100세도 있어요. 그냥 90세로 해봤습니다. 무해지로. 언제 20년 납으로 했을 때 자, 경증 치매 CDR 척도 1점 나올 때 300만 원 주고
여기서 1점이 더 높아졌다 하면 200만 원 더 줍니다. 그래서 합이 500이에요. 그래서 CDR 척도 3점이 나왔다? 그럼 1,500만 원 마저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총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매월 얼마씩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이렇게 100만 원 간병비가 나옵니다. 간병비. 내가 20년 납에 90세 했어요. 내가 총 들어간 월 48,600원씩 20년 동안 낸 총 돈이 1,166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80세 넘어서 괜찮을 것 같아. 85세 넘어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중도해지 써도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많이 해지 환급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지해서 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치매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월 종신토록 100만 원씩 받을 때 이게 뭐라고? CDR 척도 3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CDR 척도 3점 이상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만 있고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외견상으로도 확연히 저 사람 치매 환자구나라고 보인다고 했어요. 요 중증 진단 받았을 때가 바로 앞에 보험료 예시했던 식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치매보험, 진짜 가족이 슬픈 병이죠. 나에게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오늘 강의에서 얘기했고요. 이 치매는 우리가 미연에 조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디 서점이나 어디에 가도 이 치매 예방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조기에 검진하셔서 미리 약을 먹어서 치매 단계를 점점 계속 늦춰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뇌 혈액이 우리 몸의 5분의 1이 뇌 혈액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가게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그러니까 넉넉한 수분 섭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운동과 수분 섭취하시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도가 좋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미리미리 검진 받아서 미리미리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